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인명 피해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일상을 빼앗기고 비극이 일상이 됐습니다. Хорошо, что все живи пока. Мама, папа, я вас люблю. Все будет нормально. הבוקר חמאס פותח במתקפת פתע רצחנית נגד מדינת ישראל ונגד אזרחיה. هذا سلام فليمسك والله يما تعبت فيها الحمد لله شغلت مثال والله يما اخذت فيه 580 ابن خلينا خلهم يسووني من وين انا هذا سابع ترحيله الي سابع ترحيله واكثر يمكن عذا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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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هالجامعة ما قدرناش نتوقع انه صار اللي صار منه، ما عرفناش شو بده يصير، والله من تحت القصف طلعنا. اليوم اطفال بموتوا يعني كان لها اصحاب كثير ماتوا اليو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낮 1시쯤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여 분 먼저 우주기지에 도착해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2019년 4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입니다. 1년로 늘어선 6문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일제히 발사됩니다. 북한은 어제 김정은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서부지구 포병부대가 600mm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9시쯤부터 다량의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경기와 강원은 물론 멀게는 경남 거창과 전북 무주에서도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주택과 도로, 학교, 심지어 정부 서울청사 옥상에도 풍선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천리마 1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로켓이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칩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 영상까지 공개하며 만리경 1호의 성공을 거듭 과시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관련 시설이 밀집한 함경북도 신포 일대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크기 등으로 볼 때 이 잠수함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방 포병부대에 사격 대기를 지시했습니다. 이들 부대에는 시간당 포탄 16,000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각종 포가 1000여 문 배치된 거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사거리 50에서 60km대의 170mm 자주포 200여 문, 또 240mm 방사포 140여 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개성시라는 표지판이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몇 초 뒤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가득합니다. 동해선 도로도 자욱한 연기가 가득한데 합참은 북한이 오늘 정오쯤 남북 연결통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단절 조치에 속도를 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더는 동족이 아닌 적국이라며 자신들의 주권이 침해되면 거침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 특수부대 1,500명이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파병은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 당시 체결된 이 조약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현실화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개입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을 보냈다는 미국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북한군 파병을 확인한 지 닷새 만입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인정 이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북한의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유럽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아시아, 특히 한반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미국의 주요 언론은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포탄량이 모든 유럽 국가들의 공급량을 초과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 경고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는 주장과 함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무인기 침투와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도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다 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당시 한국이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북한은 완전 무장한 포병여단을 사격태세로 전환시키면서 군사적 긴장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사건인데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서로 합의를 통해서 2002년 9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함으로써 남한의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공포감과 도발의 강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고 포격 계획을 세워놓고 구실을 만드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 외교학부 교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위협 수준이 과거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재래식 무기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핵위협이 함께 나타났다며 긴장이 더욱 고조된 상황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시드 사일러는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도발 강도는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거세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대중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겠냐면서 전쟁 날 일이 없다는 식의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3차 세계대전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